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22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중요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자, 1953년 우리나라의 형법에 제정 당시에 도입이 됐었던 형법 328조 친족 상도례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제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형법 328조 1항은 뭐냐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과 그 배우자들과 본인 사이에 제3범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인데요. 이 형법 328조 1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말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보통 당장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위헌 결정이라 하고,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둬서 입법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시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위헌 결정은 바로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없을 경우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반면에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둬서 그 기간까지 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자, 최근에 한 2달쯤 전에 대습 상속 관련해 가지고 형제 자매에게는 대습 상속권이 대습 상속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류류분 제도 관련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이제는 류류분권이 없는 걸로 그 조항을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게 한 2달쯤 전에 형제 자매의 류류분권을 정하고 있는 그 민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번에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헌이다, 헌법에 합치한다라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형법 328조가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형법 328조 1항에서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과 그 배우자들과 본인 사이에 제3범죄에 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가까운 친족 간의 그러한 범죄, 제3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의미가 없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것은 재판에 공소제기를 해서 재판으로 간다 할지라도 재판부, 즉 법원에서 형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즉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까운 친족 간에 재산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 추구권 또 재산권 보호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이 되는데요. 그러한 게 사실상 박탈돼 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재산 피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고소를 해가지고 그 범죄자를 처벌을 하는 게 당연한데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로 아예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형법 328조에서는 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조항은 입법권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그래서 재산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그 조항이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니까 내년 말까지 그 형법 328조 1항을 개정해라. 그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328조 2항의 경우에는 1항의 그 가까운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외의 친족 사이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즉 먼 친척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부합하다라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328조 1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지금부터 71년 전인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이 됐었던 그러한 제도인데요. 그 세월이 한 71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핵 가족화가 심화되고 또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법의 취지가 법의 입법 도입 배경이 사실상 사라진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걸 폐지해야 된다. 형법 328조 1항에 친족 간에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친족 상돌의 조항은 없애야 된다라는 여론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328조 1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 328조 2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그 사회적 논의 또 그 공론화 과정에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게 지금부터 2년 전인 2022년에 방송인 박모 씨의 친형이 방송인 박모 씨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십억을 횡령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사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게 결정적으로 사회적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박모 씨, 방송인 박모 씨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박모 씨가 이제 방송 연예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재산을 이렇게 수입을 창출해냈는데 친형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수십억을 횡령했다라는 그 의혹에 관한 사건인데요. 자, 그래서 형법 328조 1항을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그 박모 씨의 부친께서 친형이 그걸 관리한 게 아니라 부친 자신이 관리를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었죠. 그 이유는 왜 그랬었을까요? 형법 328조 1항에서는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는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형이 면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거를 해야 형이 면제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체적 사실관계 팩트는 그 방송인 박모 씨의 재산을 관리하셨다는 그 형과 형수 이 두 분은
방송인 박모 씨와 같은 동거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형법 328조에서는 분명히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라는 구성 요건이 있는데 동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 상돌의 적용을 안 받아가지고 범죄 처벌이 가능했었던 거죠. 횡령죄로. 그래서 실제 관리를 한 친형과 그 형수 그 두 분이 이제 동거하지 않은 방송인 박모 씨와 동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횡령을 한 걸로 이제 밝혀진다면 친족 상돌의 적용을 안 받아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동거하지 않아도 친족 상돌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처벌이 안 되는, 즉 형이 면제되는 직계혈족인 아버님이 나서서 아버님 스스로가 그걸 관리했다. 즉 큰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님 스스로가 직계혈족 자격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설령 이게 횡령이다 할지라도 이게 직계혈족은 동거하지 않아도 친족 상돌에 적용이 돼서 나는 처벌받지 않고 큰아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친족 상돌의 조항을 악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아왔었던 거죠. 여하튼 친형은 박모 씨와 방송인 박모 씨와 같이 동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 친족 내지는 동거 가족이 아니어서 친족 상돌의 적용을 못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동거 여부와 관련 없이 친족 상돌의 적용을 받아서 형이 면제되는 직계혈족 지위에 있는 아버지가, 방송인 박모 씨 아버지가 자신이 관리했다라고 이제 나섰다. 그게 결국은 친족 상돌에 관한 형법 328조 1항의 조항을 악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던 그 내용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여하튼 자, 그러면 제3범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제3범죄에 속하냐면 제3범죄 7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째, 절도죄, 둘째, 횡령죄, 셋째, 사기죄, 넷째, 공갈죄, 다섯 번째, 배임죄, 여섯 번째, 작물죄, 일곱 번째,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이 7가지 종류,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작물죄, 권리행사 방해죄, 이 7가지 종류의 죄를 제3범죄로 봐가지고 친족 상돌례가 적용된다, 그런 취지고요. 여기 7가지 범죄에 속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손괴죄하고 강도죄. 손괴죄, 강도죄는 친족 상돌례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폭력을 사용해 가지고 재산을 파괴한다거나 또는 엄청난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 재물을 강탈하는 강도죄, 이런 것들은 폭력 내지는 폭행이 개입되는 죄목이다 보니까 손괴죄와 강도죄는 그 7종 세트의 제3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족상돌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성 요건 관련해 가지고 형법 328조의 1항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과 그 배우자와 본인 사이의 그런 제3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라는 거고, 그 외의 친족, 즉 먼 친척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일종의 친고죄 조항을 두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친족이 뭐고 가족이 뭔지를 민법 조항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족에 관해서는 민법 77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777조 친족의 범위에 정하기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이들을 친족이라고 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혈족은 잘 아시죠? 자연적 피를 나눈 그러한 관계를 혈족이라 하는데요. 혈족은 8촌까지를 친족의 범위로 보고,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가지고 친족 관계가 형성된 것을 혼인 인자에서 인척이라고 하죠. 인척은 4촌 이내까지만 친족의 범위로 보고요. 배우자는 자동으로 친족의 범위로 봅니다. 이게 민법 777조의 친족의 범위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의 범위는 민법 77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 779조 1항에서 직계 혈족, 배우자, 형제, 자매, 이들을 이제 민법 779조 1항에서 가족의 범위로 보고요. 자, 직계 혈족, 배우자, 형제, 자매, 이들이 779조 1항에 의한 가족의 범위고, 그 다음에 779조 2항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즉 779조 2항의 그 가족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 해야,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가족으로 봅니다. 그러면 779조 2항은 뭐가 정해져 있냐면 직계 혈족의 배우자, 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또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들은 생계를 같이 해야만이 가족으로 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민법 779조 1항의 가족의 범위는 직계 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 형제 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 가족입니다. 직계 혈족 다 아시죠? 직계 자신을 기준으로 수직적으로 위에 존재하는 자들을 직계 존속, 아래에 존재하는 자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직적 상하 관계에 있는 혈통을 직계 혈족이라 하죠. 그 다음에 배우자는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그러니까 직계 혈족하고 배우자고 형제 자매는 자동적으로 가족입니다. 반면에 779조 2항에서 얘기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어서 사위나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죠.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사위나 며느리들을 얘기하고요. 또 배우자의 직계 혈족, 장인이나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들이 바로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다 잘 아시다시피 처남, 처제, 그 다음에 아주버니, 도련님, 이런 관계들을 배우자의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계 혈족의 배우자나,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생계를 같이 해야만이 가족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냥 직계 혈족, 배우자, 형제 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가족입니다. 그게 민법 779조의 조항인데요. 결론적으로 친족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 배우자 이고, 그게 민법 777조에서 정한 거죠. 반면에 가족은 779조에서 정하는데 직계 혈족, 배우자, 형제 자매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족의 범위가 친족의 범위보다는 더 좁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가늠하실 겁니다. 반대로 친족의 범위가 가족의 범위보다는 좀 멀다, 넓다,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 난 형법 328조 1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 배우자들과 본인 사이의 재산 범죄에 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라는 그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그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그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가까운 친인척, 방송인 박모 씨의 그 아버님이 본인이 직접 관리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직계 혈족 지위에 있어 관리했기 때문에 형이 면제된다라는 논리
권리를 염두에 두고 그런 이제 주장을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가까운 친족 간에도 이제는 처벌할 수 있는 걸로 조항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328조 2항에 먼 친척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 즉 친고죄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28조 1항도 즉 가까운 친족의 경우도 고소하면 처벌하는 걸로 친고죄로 개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가까운 친척의 경우에도 먼 친척 관계와 동일하게 범죄 피해자가 제3범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하는 친고죄 조항 형식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법 328조 도입 71년 만에 결정이 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가족관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그러한 현대사회의 그러한 가족관계를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로 보이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쯤 전에 형제자매의 류류분권에 관한 민법조항은 아예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자매는 류류분권이 없는 거죠. 류류분권 다 잘 아시겠지만은 돌아가신 분이 뭔가 유언을 통해 가지고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한테 재산을 유증을 한다거나 또는 재산 공동상속인 중에 특정 공동상속인한테 더 많은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유증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은 최소한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게 류류분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정 상속인이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류류분권은 원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류류분권은 형제 자매하고 직계 존속의 류류분권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걸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2달쯤 전에 형제 자매의 류류분권에 관한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는 류류분권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정 상속 순위가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순위, 2순위 법정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그 형제자매한테 상속이 되는 걸 막 싫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제3자한테 그냥 기부를 해버리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형제자매한테 류류분권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몫의 최소한 3분의 1, 즉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형제자매는 류류분권이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형제 자매 1순위 상속자인 직계비속도 없고 2순위 상속자인 직계존속도 없고 3순위 상속자인 형제 자매가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산을 제3자한테 전액을 다 기부해버리겠다고 유증을 했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는 이제 류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2달쯤 전에 형제 자매의 류류분권에 관한 민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역시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현대사회의 분위기가 시대의 흐름이 투영된 그 위헌 결정이었었듯이 오늘 친족 상도례에 관한 즉 가까운 친족 간의 제3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라는 형법 328조 1항 헌법 불합치 결정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한 25분 촬영했는데요.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고요. 저기 노천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깅로에는 산책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조깅로에 산책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호,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호의 풍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조명이 밝은 곳이 동호와 서호를 연결해주는 굴다리입니다. 굴다리 너머로 서쪽에 서호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나무 데크 공간이고요.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산책하는 분들도 많고요. 자, 노천 카페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석촌호수가 인공호수가 된 게 1971년입니다. 지금부터 53년 전인 1971년에 석촌호수가 인공호수가 됐는데요. 같은 연도인 1971년에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베로나를 여행하던 도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 시민들의 풍경이 너무나도 여유로워 보여서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스타벅스의 창립자인 하워드 슐츠 회장, 유태인이죠, 유대인 하워드 슐츠 회장이 지금 미국의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1971년에 스타벅스를 창립했습니다. 자,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저녁 9시 6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328조 1항의 친족 상도례에 관한 그 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바람이 살랑살랑 밤바람이 불고 있어서 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동호 북쪽에 바로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고요. 이게 나무 데크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동호의 풍경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굴다리,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굴다리 방향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한국 시각으로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CNN, 미국 방송 CNN 주최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4개월 반 정도 앞둔 시점에서 첫 TV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자, 현직 대통령인 45대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치열한 설전이 90분 동안 전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토론에 참여할 때 펜하고 생수하고 메모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원고나 다른 자료는 일체 지참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하고 메모는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적을 수 있는 용도로 펜하고 메모지가 허용이 되고, 또 설전을 벌이다 보니까 목이 탈 것으로 예상돼서 생수는 허용이 되는데, 원고나 뭐 다른 참고 자료는 일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머릿속에 있는 이념이나 사상, 정치관, 세계관, 통찰력,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모든 앞으로의 이제 정치 철학, 뭐 그런 것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관련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보고 읽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90분 설전 토론 시간 중에 중간에 광고 시간에 잠깐 두 차례 휴식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시간에도 보좌관과 만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좌관한테 다른 자료를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토론 중에 쟁점이 됐던 그러한 이슈 관련해서 무슨 자료 내지 조언을 듣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광고 시간대에 각각 몇 분씩 진행되는 두 차례 허용되는 쉬는 시간에도 보좌진들을 만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여론조사 참여자, 응답자의 70%가 이번 첫 TV 토론이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찍을지에 관하여 큰 역할을 할 거다,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응답자의 70%가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지지율 차이가 동률입니다. 동률 49대 49. 그야말로 초박빙, 백중지세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첫 TV 토론이 사활을 건, 그들의 운명을 건 정치 토론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시각으로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즉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고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6월 27일 목요일 저녁 9시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넉 달 반 앞둔 시점에서 펼쳐지는 첫 TV 토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흥미진진한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9시 12분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